안녕하세요, 와인 여신입니다. 처음 와인을 드실 때 와인이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와인에 사용되는 양조의 포도의 종류가 너무 많죠. 품종으로 만든 와인은 더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와인을 처음 드신다고 하면 아마 대부분 처음 접하시는 품종이 까베네 소비뇽, 그리고 피노누아, 쉬라 뭐 이 정도일 거예요. 하지만 와인을 좀 마셔봤다, 나는 와인을 좋아한다라는 분들은 서너 품종을 물어보면 빠지지 않는 품종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바로 이 품종, 제우스의 피 산지오베제입니다. 산지오베제를 얘기하려면 우린 토스카나에 가야 돼요. 제가 슈퍼 투스칸 편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와인 산지 세 군데, 네비올로 품종으로 바를로, 바르바레스코를 만드는 피에몬테, 아마로네를 만드는 베네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이 산지오베제 품종으로 끼안티 클라시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같은 와인을 만드는 토스카나가 있죠. 이 토스카나의 자부심이 산지오베제입니다. 토스카나에는 이런 얘기가 있대요. 산지오베제가 잘 자라는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품종을 심을 이유란 없다. 산지오베제를 최고의 품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산지오베제는 이탈리아에서 중부에서 남부, 최남부까지도 자란다고 하거든요. 대표적인 건 역시 토스카나죠. 따뜻하거나 온화한 기후에서 잘 자라고요.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껍질이 얇은데 천천히 숙성이 되는 와인이에요. 이게 껍질이 얇다는 건 안토시아닌도 적기 때문에 대부분 컬러도 그렇게 진하게 나오지 않고 바디도 풀바디까지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얘네는 늦게 수확되는 품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수확되는 품종보다 풍부하고 리치하고 다양한 맛을 낸다는 거죠. 산지오베제는 재배도 양조도 다 어렵게 여겨져 온 포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가 남아 있는데요. 무려 1950년도에 산지오베제에 관해 처음 언급된 글이 있어요. 지오 반베토리스 소데리니의 글인데요. 토스카나에서는 산지오게토라는 아주 좋은 포도로 좋은 와인을 만들지만 와인 메이커가 조심하지 않으면 식초로 변할 위험이 있다고 적혀 있대요. 그래서일까요? 이 산지오베제의 산미를 다루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예전에는 주로 블렌딩을 하는 데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산지오베제는 유전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클론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브루넬로 대표적이죠.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클론만 116종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변이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제는 토스카나에서 나오는 산지오베제를 조금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끼안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끼안티를 여기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산지오베제를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난 산지오베제의 특성이 좀 드러나는 와인을 사서 마시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끼안티 클라시코를 추천드립니다. 흔히 끼안티 클라시코가 조금 특별한 끼안티거나 좀 고급스러운 끼안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아니에요. 끼안티와 끼안티 클라시코는 완전히 다른 와인입니다. 그러니까 끼안티가 먼저 생기고 끼안티 클라시코가 생긴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끼안티라는 명칭이 처음 생긴 건 1716년입니다. 그 당시 토스카나의 대공이었던 코시모 3세가 이 끼안티 와인이 너무 품질이 훌륭한 거예요. 그 품질이 훌륭한 거는 때로와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끼안티라는 지역을 한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만 끼안티를 만들게 해요. 근데 이 끼안티 인기가 점점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는 엄청 많아졌는데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끼안티에 있는 주변 지역들에서 끼안티 스타일의 와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거 그냥 끼안티 같은 거야, 이런 와인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오리지널 끼안티의 명예가 실추가 되잖아요. 결국 1924년 우리의 끼안티라는 거를 지켜내야겠다 라고 해서 끼안티 협회라는 걸 만들고 그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검은 수탉 로고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와인 코너에 가면 이 검은 수탉 로고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끼안티의 인증 마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걸로도 끼안티의 정통성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1932년 처음으로 끼안티 클라시코라는 명칭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원래 오리지널 끼안티 지역이었던 곳들은 끼안티 클라시코가 되고 그 주변 그 끼안티 스타일로 만들던 와인들은 끼안티가 된 거예요. 이 끼안티와 끼안티 클라시코는 생산되는 지역만 다르냐? 아니요, 모든 것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산지오베제를 사용해야 되는 법적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최소한의 비율이 다릅니다. 끼안티 클라시코를 먼저 말씀드리면 끼안티 클라시코는 산지오베제를 무조건 80% 이상을 사용해야 돼요. 나머지 20%는 뭘 쓸 수 있냐? 지정되어 있는 다른 레드 와인을 사용할 수 있어요. 끼안티의 몰락을 이끌었던 게 사실 화이트 블렌딩이었거든요. 예전에 끼안티에 전형으로 여겨지는 레시피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화이트 와인을 조금 썼다는 이유로 어느 순간 끼안티에는 화이트 와인을 섞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끼안티의 지금의 명성을 실추시켰기 때문에 끼안티 클라시코에서는 화이트 와인의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끼안티는요,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산지오베제의 비율도 70%로 내려가고요. 최대 10%까지 화이트 와인을 섞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와인이라고 할 수 있죠. 산지오베제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건 그래서 끼안티 클라시코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숙성 기한도 달라요. 끼안티 클라시코는 12개월, 끼안티는 6개월의 최소 숙성 기간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제가 여기 2개를 더 가지고 나왔죠. 이것도 숙성 기한의 차이예요. 얘는 보시면 끼안티 옆에 리제르바가 붙어 있죠. 얘는 최소 24개월을 숙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끼안티 클라시코 그랑 셀레지오네라고 써 있어요. 얘네는 최소 36개월의 숙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 보이시면 취향에 따라서 사서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몬탈치노 지역의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몬탈치노 지역의 BDM은 94도 때 다뤘잖아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여기에 보시라고 달아둘게요.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루넬로라는 변화된 클론으로 만드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은 무조건 브루넬로, 그러니까 산지오베제 그로소만 사용해야 합니다. 숙성 기한에 따라 제가 오늘 가져간데요. 로소 디 몬탈치노, 그리고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그리고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리제르바가 나옵니다. 가격 차이는 꽤 나요. 하지만 같은 품종으로 만들기 때문에 좀 가볍게 드시고 싶으시다면 RDM, 좀 더 나는 정수를 느끼고 싶다 하면 BDM을 사서 드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BDM 중에 가장 고급 BDM은 뭘까? 말씀드렸듯이 BDM이 이탈리아 고급 와인의 대명사잖아요. 그 고급 중에서도 최고급이 뭘까?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BDM의 왕이라고 불리는 아이죠. 솔데라예요. 얘는 이태리 현지에서도 구매가 좀 힘든 아이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솔데라 까제베세라고 써있을 까제바세라고 써있을 거예요. 근데 좀 의아하시죠? 왜 여기는 BDM이라고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라고 안 써있어? 솔데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솔데라는 역사가 오래된 와이너리가 아닙니다. 그 와이너리 오너가 지앙프랑코 솔데라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름이 솔데라입니다. 이 브루넬로 지방이 엄청 오래된 와이너리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와인을 제조한 지 30년 만에 BDM의 최고봉에 오르게 돼요. 굉장히 괴짜지만 굉장히 정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정통성, 정통 방식 이런 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서 만드는 와이너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솔데라는요, 2006년 빈티지까지와 그 뒤에 빈티지를 구분을 해요. 2006년까지는 솔데라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라는 이름으로 나왔고요. 지금 보시는 이 2006년 이후 애들은 그냥 솔데라 카제바세 100% 산지오베제라고만 적혀서 나와요. 이 말은 얘네 등급이 내려갔어요. DOCD에서 IGT 등급으로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이들만의 스타일로 만들겠다는 거죠. 이렇게 등급을 스스로 내려왔다 하면 우리가 또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죠. 슈퍼투스칸 편에서 다뤘던 정통적으로 만들어져 있던 이 승급 체계, 등급 체계를 무시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겠다라고 나온 그 변종들이 슈퍼투스칸인데요. 이 슈퍼투스칸에서도 산지오베제를 사용합니다. 산지오베제를 메인 품종으로 사용하는 경우, 블렌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산지오베제 100%만으로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플라치아넬로죠. 이런 아이들은 산지오베제 100%로 슈퍼투스칸을 만듭니다. 자신의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등급을 포기한 와인, 매력있지 않으신가요?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사서 드셔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구하기 어려운 만큼 가격도 높아요? 얘요? 네. 그렇겠죠. 얘 100만 원 넘게 주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탈리아에 이거보다 더 비싼 와인 너무 많죠. 그냥 BDM 중에 너무 고급 BDM의 대명사 같은 아이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얘기를 안 한 지역이 뭐가 남아있을까요? 몬테풀치아노 지역이 있습니다. 몬테풀치아노 지역에서 산지오베제로 만든 와인은 뭐냐?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래요. 드셔본 적 있으세요? 본 적도 없어요.
본 적은 있는데 사실 저도 마셔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이탈리아도 뭐 갔다 왔지만 가면 우리가 마시고 싶은 대형 산지들이 있고 마시고 싶은 더 좋은 와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늘 밀리는 와인인데 얘 이름이 노빌레가 들어가잖아요. 맛이 되게 우아하고 고급스럽대요. 그래서 한번 사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근데 이 지역의 특징은 뭐냐? 블렌딩을 허용합니다. 산지오베제를 70% 이상만 사용을 해서 만들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이탈리아의 대형의 보티 오크통에서 12개월 이상 숙성을 해야 되고 그걸 포함한 총 숙성 기간을 24개월 이상 가져가야 한다고 합니다. 리제르바는 36개월이요. 요즘엔 산지오베제가 인기가 있는 품종이 됐잖아요. 산지오베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블렌딩으로 꽤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니시다가 좀 자세히 보시면 산지오베제가 들어가 있는 와인들 쉽게 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산지오베제가 너무 궁금하다고 하시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와인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음을 하겠습니다. 이 중에 뭘 마시냐? 당연히 와인 여신은 그랑 셀레지오네를 마시겠죠? 숙성 기간이 제일 긴? 최소 36개월. 이 와인을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바디아 아 파시냐뇨 끼안티 클라시코 그랑 셀레지오네입니다. 와이너리가 좀 낯이 익지 않으신가요? 제가 슈퍼투스칸 편에 다뤘던 안티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됐고 가장 크고 가장 다양한 와인을 만드는 토스카나의 대표적인 와이너리인데요. 여기서는 끼안티 클라시코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맛을 볼까요? 저 그랑 셀레지오네를 많이 마셔본 적이 없는데 확실히 일반 끼안티나 끼안티 클라시코보다 무거워요, 느낌이. 그러니까 숙성된 산지오베제의 느낌이 궁금하시다면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산지오베제 하면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과실의 향, 꽃의 향, 그런 복합적인 향이 나는데 얘 숙성향 꽤 많이 나죠? 얘 지금 3차 숙성향까지 나는 것 같은데? 맛있어. 제가 끼안티 클라시코를 추천드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산지오베제의 캐릭터를 가장 잘 드러내는 와인이라서 추천드린 게 있고요. 오랫동안 검증돼 온 페어링이잖아요. 이탈리아 음식과 끼안티 클라시코는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탈리아 푸드를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안 레스토랑 중에 와인을 파는 데가 있다고 하면 대부분은 끼안티 클라시코가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면 페어링이 가능하다고 하면 끼안티 클라시코 괜찮은 거 한 명 가지고 가셔서 이탈리아 음식 드시면 음식도 훨씬 더 맛있고 그리고 와인도 더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페어링인데 저는 바짝 익힌 삼겹살이랑 이 끼안티 클라시코 먹는 거 너무 좋아요. 왜냐면 그 약간의 그 기름진 맛과 이 끼안티 클라시코의 전형적인 산미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잘 어울려서 고기도 훨씬 더 맛있고 와인도 훨씬 더 맛있습니다. 일상적인 음식이랑 페어링 해주니까 되게 좋네요. 맞아요. 삼겹살집에 와인을 요새 가져갈 수 있는 데 되게 많잖아요. 냉삼집에서도 와인 가져오게 해주는 데도 많고 고급 삼겹살집, 막 숙성 삼겹살 이런 거 생기면서 삼겹살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기서도 콜키즈를 해주는 데들이 많은데 가져가서 드시기 너무 추천드리고 끼안티 클라시코는 아직 예전의 명성을 냉정하게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와인입니다. 끼안티 클라시코도 3만 원에서 5만 원대면 사실 거예요. 근데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렇게 마시는 와인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이 그랑 셀레지오네가 가장 오랜 숙성 기한을 가진 나름 가장 고급 와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얘도 10만 원 이하로 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려요. 이태리 가성비 아직 죽지 않았어요. 저는 가성비는 또 RDM도 제가 가져온 이 아이 까사노바 디델리라는 생산자인데 여기 RDM도 10만 원 이하로 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RDM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10만 원 이하 와인 가져간다 하면은 RDM 아니면 끼안티 클라시코.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아주 고급, 아주 레어한, 아주 장인정신이 있는 이런 데만 아니라면 대형 와이너리들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안티노리는 워낙 대형 와이너리고 안티노리에서 정말 고급 와인도 많이 만들잖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산주 베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와인 품종은 너무너무 나도 많잖아요. 혹시 산주 베제 말고 이런 품종이 궁금하다, 뭐 피노 누아가 궁금하다, 그라나슈가 궁금하다, 까베네 소비뇽이 지역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하다, 이런 게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두 번째 와인 품종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을 이탈리아어로 해주세요. 이탈리아어로 안녕. 부온조르노가 좋은 날이에요란 뜻이라 인사를 주로 그걸 많이 하고, 그리고 안녕이 치아오인데 잘 모르는 사람한테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인사. 먼조르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런 건가 봐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먼조르노.